어린아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 1위 회사원. 참고로 원래부터 이렇게 회사원이 되고 싶었던 아니었어요. 2020년 때부터 회사원이 1등이 됐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2019년과 2020년 뭐가 다릅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회사원인 이유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래희망이란 거 얘기할 때 좀 뭔가 진짜 되고 싶은 거, 뭔가 좀 이제 꿈 같은 직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좋아했기 때문이죠. 오, 예. 춤이군 뭐가 되고 싶었어요? 배우. 배우? 뭐 유튜버 하고 있으니까 반 정도는 뭐 춤이군은 장래희망을 달성했다. 그러네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장래희망인데, 일본에서 이 장래희망이 조사를 했더니 회사원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기사도 막 뜨고 있잖아요. 도대체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막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 일본 어린 친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래가지고 그 관련해서 막 TV 방송에서 막 나와가지고 분석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결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이런 장래희망과 일본 친구들의 장래희망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왜 일본 친구들이 회사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경제TV네요. 초등학생 장래희망 2위는 의사, 1위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2015년 1월달 기사네요. 봅시다. 1위가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연기자, 가수, 운동선수, 연극, 영화, 연출가, 공연기획자, 화가,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기자 하나만 하지 뭐 이리 많아. 널래요. 그 중에서 이 중에서 뭐 되죠. 하나 골라야지. 그지? 많이 좀 퉁쳤네요. 그러니까 예체능계를 이제 뭐 1등으로 뽑는다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뜬 거고, 아니 우선 내가 SNS라든지 봤을 때 한국에서 이게 애들 되고 싶어 한다던데, 유튜버 이런 거로 이제 장래희망을 가진 친구들이 한국에도 많다라고 이제 아마 기사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본도 한때 유행을 했었죠. 그렇죠. 유튜버라는 직업이, 뭐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은 뭔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번다. 논다라든지 여행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먹는다든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여러 조사가 있어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게 상위권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한국은 예전에는 2012년이죠. 학생들 최고 직업은 교사 이래가지고 13년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제일 1등이었어요. 저희 때도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일본도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님 제외하고 매일 만나는 사회인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나도 그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자주 눈에 띄는 그런 걸 선택하는 그런 게 있었네요. 과거에는. 그런 점에서는 뭐 유튜버라든지 아까 나온 뭐 2등은 뭐 의사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약간 그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대한민국도 학생들의 장래희망의 트렌드가 바뀐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일본 학생들의 장래희망인데, 2011년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되고 싶은 직업, 남학생의 1위에 회사원이 부상. 왜 회사원이 되고 싶어? 참고로 2등은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 유튜버한테 이긴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2011년 이렇게 말이 나왔고, 그리고 2012년도 회사원이 1등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어린아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 1위 회사원. 그리고 2014년에 조사한 내용. 참고로 이 조사 내용들은 다 일본의 다이치 세메, 제일생명이라 이래가지고 좀 유명한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35회거든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35년간 꾸준히 일본 어린이들, 학생들, 너희들 장래희망 뭐 되고 싶어?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나름 신빙성이 있어요. 이게 제일 일본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014년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초등학교 남학생 1등 회사원, 2등 게임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 초등학교 여학생 1등 파티시에 과자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2등 회사원, 여학생도 2등이 회사원이에요. 오. 자, 그럼 중학생은 어떨까? 중학생 남학생 1등 회사원 17.6%, 2등 IT 엔지니어, 그 다음에 3등 공무원,
너무 현실적이네요. 예. 비율을 보면 압도적인 1위네요. 회사원. 자, 중학교 여학생 1등 회사원 13%. 2등 만화가. 3등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생 때보다 좀 더 역시 회사원 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고등학생 어떻게 됐을까? 일본. 고등학교 우와. 남학생 1등 회사원 22.8%. 2등 똑같이 IT 엔지니어 12.3. 3등 공무원 9.7. 고등학교 여학생 1등 회사원 20.7%. 그 다음에 2등 공무원, 3등 간호사. 여학생들이 갑자기 더 현실적이 돼버렸네요. 어머나. 그 과자 만들고 싶다던 파티시에 어디 갔어? 많이 내려갔네요. 8등 3.3%. 일본 학생들이 뭡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될수록 뭐가 될래? 뭐 장래 희망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 되고 싶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일본 친구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원래부터 이렇게 회사원이 되고 싶었던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2019년도에 똑같은 조사인데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학자 이런 게 뽑혔습니다. 남학생 기준으로. 맞아. 그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항상 3위권에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뭐 파티시에라든지 아니면 셰프 이런 게 많이 뽑혔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에서 가만히 있다가 2020년 때부터 회사원이 1등이 됐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2019년과 2020년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 뭔가 일본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그때 인상이 강렬해서 회사원이 1등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코로나 때 뭐가 있었길래? 그렇죠. 코로나 때 바로 이겁니다. 예, 부모의 재택근무입니다. 그러네요. 코로나 때 스테이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많은 회사원, 뭐 맞벌이하는 부부들 다 직장인들이 다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뭐 회의하고 예를 들어 뭐 상사한테 닦인다든지 이상하게 아빠가 오늘은 밤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응, 너희 아빠 지금 원격으로 회식 중이란다 이러면서 있잖아. 맥주캔 들고 가서 이제 일본에 이런 거 있었고 원격 회식. 예,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부모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일본 아이들. 예, 몰라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는 학교도 쉬어. 부모님도 집에서 자택근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 있어. 애들도 못 나가니까.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뭔가 엄마 아빠 뭐 하나 딱 보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어떨 때는 뭐 죄송합니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닐까? 오히려 지금 시국에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일본 코로나 때 뭐가 있었냐? 긴급사태 있었잖아요. 사회가 다 쉬었어요. 빵집도 쉬었어요. 케이크 만든 집 쉬었고 그 전에 축구 선수 되고 싶다 했잖아. 축구도 안 했어요. 야구 선수? 야구도 쉬었습니다. 다 쉬었어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원. 애들이 느낀 거지. 지금 뭔가 세상이 큰일이 났구나. 기존에 내가 뭔가 생각했었던 일은 안 하는 것도 있고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인식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겁니다. 뭔가 그 일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뭔가 상황이 나면은. 그런 와중에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은 집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자기를 위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자택근무를 하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린 아이들에게 인격 형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어릴 때부터 뜬구름 잡지 말고 현실적인 거를 장래 희망으로 잡자. 자, 그런데 그중에 뭐가 있을까? 나도 부모님처럼 그냥 회사원을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뭡니까? 20% 넘는 친구들이 나는 회사원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중학생분, 고등학생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근데 초등학생분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직업은 부모님의 회사원 모습 그 인상이 크다라는 것도 좀 느끼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걸 두면서 좀 뭔가 좀 약간 문제다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꿈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꿈이라는 게 이루지 못할 지언정 그래도 뭔가
그런 거에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있잖아. 뭔가 꿈을 가진다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저는 빨리 취업할 겁니다. 이런 말 하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이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사회적 분위기상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사실은 좀 나와요. 일본에서 과거부터 많이 변화되는 사회상을 얘기할 때 저희 방송도 제가 가끔 들고 오지만은 이 사람을 많이 들고 오거든요. 일본에서도. 짱구 아빠 신영만 씨. 왜 이런 말을 할까?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이 짱구 아빠가 너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쟤는 실패한 인생이야. 쟤는 평생 출세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 혹시 술 한잔 마시면서 본인 얘기만 하는 술 취하고 발냄새만 나는 그런 아저씨야.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2011년이죠. 노아라 히로시가 1위. 이상적인 아빠 랭킹. 모두가 다 원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른들이 봐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짱구 아빠가 2011년, 2012년, 2013년에도 1등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명예의 전당이 들어갔습니다. 왜? 항상 짱구 아빠가 1등 하니까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사한 업체에서 죄송한데 짱구 아빠 3년 연속 1등이니까 이제 짱구 아빠는 투표 안 됩니다. 라고서 이제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게 짱구 아빠라는 존재의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겁니다. 아니 왜 바뀌었어? 라고 했을 때 일본이 불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재조명하게 되는 거야. 2024년 9월 2일 기사입니다. 크레용 신짱 노아라 히로시 짱구 아빠입니다. 초고사양 35세에 근속 15년. 그러니까 짱구 아빠는 20살에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정 연수입이 6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의 평균 연수입이 460만 원이니까. 짱구 아빠는 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이 짱구 아빠가 뭐예요? 회사원이에요. 그리고 짱구 아빠가 옛날에는 까일 때 뭐라고 까였어요? 승진 못해서 까인다 했잖아.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와, 개꿀. 관리직 아니고 만년 계장이거든요. 그냥 회사만 다니는데 연봉 600 딱딱 꽂히고, 그리고 또 뭐야? 집도 있고, 애도 둘이 있고, 개도 키우고, 차도 있어요. 인생의 승리자야. 그 짱구 아빠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일본 어린 친구들이 이 회사원이라고 꼽는데도 일본 사회 변화도 똑같이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 사람들이 짱구 아빠를 보는 눈이 바뀌었잖아. 어른들도 바뀌었는데 그럼 아이들이 회사원을 바라보는 눈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죠.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예, 말이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본 아이들이 원하는 회사원은 어떤 회사원일까? 짱구 아빠가 기준이 되겠죠. 일단은 비정규직이면 안 됩니다. 짱구 아빠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 되면 좋은 점, 일본형의 이 종신고용. 짱구 아빠도 종신고용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직까지 종신고용이 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당장 2015년까지의 통계인데 88%가량 의 회사가 일본은 종신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까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일본은 당장의 세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근속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 회사원의 비율이 일본은 46.5%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 회사를 꾸준히 다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안정된 거니까. 당장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짱구 아빠 근속 15년. 이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와, 요즘 세상에 회사에 15년 붙어 있는 게 저 사람은 정사원이니까 가능한 거다. 안 잘리고. 그죠? 예. 그리고 연봉도 600만 원이나 받아가잖아. 일본 사람들의 그 이상으로.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고 싶은 아빠의 모습이 되는 거니까 남자아이한테 너 뭐가 될래? 짱구 아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회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저거는 사회가 바뀐 거다. 일본이 불황을 겪고 과거에 웃기려고 만든 캐릭인데 지금 웃기려고 만든 캐릭이 아니라 일본이 이상향이 돼버린 캐릭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 이게 영향이 가가지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일본에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이제 이런 뭡니까? 이 장래 희망을 봤을 때 물론 대한민국도 아까 뭐 2등이 의사고 있잖아요. 1등이 예체능인데 한국 학생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죠. 이게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는데 박간의 영상 두둥.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취업하러 가는 이유라는 영상 올렸는데 본인의 이제 만족하는 삶이 있잖아. 본인 생활에 일본의 이제 분상응이라는 단어 그런 것처럼 일본 어른들은 내가 요 정도 삶이면 돼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일본의 어린 친구들도
내 인생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사회 분위기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전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보다는 안정되고 뭔가 좀 가까이 내가 이미 봤던 부모님이 하는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나에게 어울린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 일본 사회가 뭔가 불황,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금 물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자라날 때 일본은 비상사태, 그 코로나 비상사태 몇 번 걸고 있잖아요. 그런 난리를 겪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일본은 재해가 많고 있잖아요. 지진도 나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뭔가 내 몸 관수를 잘해야 돼. 학교에서는 지진 나면은 책상 밑에 숨어라든지 대피해라든지 그런 걸 늘 배우는 친구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안전이 중요한데 이제는 뭐예요? 직장도 직업도 하고 싶은 일도 안정된 거, 안전이 중요해. 라는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 회사원까지 이어진다. 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장래 희망은 진짜로 이게 꿈이잖아요. 드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것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예를 들어 뭐 회사원, 공무원 쓰고 있잖아요. 벗을 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냐. 씁쓸하잖아요. 나 때랑 너무 달라. 그지? 요즘 아이들은 진짜 어른이구나. 특히 일본에서도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어른이다. 다 안다. 우리 때랑 다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런 결과가 매년 나올 때마다 일본에서도 어른들이 막 이제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옛날과 다르게 왜 이런 걸 고를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어른들이 만든 사회란 말이잖아요.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지금 일본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이 회사원을 고를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자기들이 요즘 애들은 뭐 코로나, 뭐 시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거든요.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두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게 기성세대들이 뭔가 일본 내에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머리가 커졌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에서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안타깝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잖아. 한국에서 1등 예체능계 아마 뭐 영화배우 이거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몰라도 될 때가 있잖아요. 현실을. 다 되고 싶고, 나도 되고 싶고, 너도 뭐가 될 것 같고, 그치? 우주에도 갈 것 같고, 뭐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게 훨씬 좋다고 느끼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한일 양국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릴 때 생각 차이 있잖아요. 이미 꽤 나고 있죠. 이 친구들이. 그럼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나라를 이룰 때, 지금 현재 일본의 어린아이들,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이룰 때는 더 큰 갭이, 더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에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한일 양국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점에서 이런 장래 희망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크다고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권은 어떻게 생각해요? 초등학생분, 중학생분, 고등학생분이 생각하는 회사원은 어떤 회사원을 생각하면서 회사원이라고 대답하는가? 우리는 회사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선택라고 바로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든지 그런 뭔가 물음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건 아까 야구 선수 되고 싶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평소 계속 TV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 멋지네요 야구 선수 되고 싶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잖아 여러 직업을 모른다라든지 가까이서 느낀 적이 없다라든지 그 경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지?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